할게요. 그래서 일단 어제 그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수정한 게 뭐냐면은 그, 그 익스체인지하고 큐 이름이요. 이름 좀 수정했어요. 원래 요 놈이었었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뭐야? 큐가 또 있네? 큐가 잠깐만요. 왜 큐가 두 개 있지? 요 큐 이거는 삭제할 거예요. 삭제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그래서 큐 아래쪽에 보시면은 딜리트 해가지고 삭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금 알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람이라고 돼가지고 요거 좀 수정했고요. 그래서 익스체인지도 수정했습니다. 이름만 수정했어요. RAM이었는데 A자 빼고 수정해서 그냥 다시 만들어서 연결 설정을 해놨다. 그거 좀 수정했고요. 당연히 이거 수정된 거에 바탕으로 프로퍼티즈에 대해 설계된 이름도 당연히 여기도 수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할 때 일단은 저희가 요거죠. 저희가 레빗 메시지 큐로 확장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요거 제가 노션에 올려놨다고 말씀드렸고, 여기 패들렛에도 올려놨습니다. 공유해가지고 노션에 있는 거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할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그 레빗 메시지 큐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장애시에 메시지가 누락되는데 이런 것들을 누락된 메시지가 큐에다가 저장을 했을 때는 저장이 됐을 때는 다시 재전송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버 장애 시에도 메시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빨라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웹소켓 같은 경우는 실시간 통신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건 처리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메시지 큐와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 분산 작업 큐 같은 경우 이용했을 때 다양한 기능들이 있긴 한데 그것들은 생략해서 할게요.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주시도록 하고요. 백엔드 설정 좀 할게요. 그래서 레빗 메시지 큐 쓰려면 이렇게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다가 직접적으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어제 만든 코드고요. 여기다가 우클릭 뉴 클래스 이름은 레빗 config 라고 해서 설정부터 좀 할게요. 코드는 제가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복사해 봅시다. 우리 복사해놓고 씁시다. 복사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 버릴게요. 패키지는 제가 따로 넣진 않았으니까 아래까지만 복사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주요한 것들은 제가 주석으로 표기해 놨습니다. 자, 일단 레빗 config, 요거 이름을 제가 똑같이 안 만들었구나. 레빗 mq config라고 해놨네요. 여기서 바꿀게요. 자, 바꿔놓으면 에러가 하나가 뜨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자, config에서 뭐 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수동으로 세팅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수동으로 세팅한 것들을 자바에서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빈을 좀 만들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빈 객체를 만들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어제 수동화 하긴 했는데 이거 자동으로 동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q,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가 있고, 익스체인지와 q를 연결해주는 바인딩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해당하는 거 바인딩은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바인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놈을 자바에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으로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좀 집어넣고요. 거기에 있는 거 세팅할 때 들어가는 정보들은 우리가 어제 이제 프로퍼티즈에다가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즈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름, q 이름, 그 다음에
Q 생성할 때 이렇게 Q를 만드시면 되고, Q 이름은 위에서 지금 프로퍼티즈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알름 Q라고 했었으니까 이 알름 Q가 적용이 되고요. 옵션이 이거죠. 우리 듀러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true로 놓을 건데, 개발 시에는 false로 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듀러블을 true로 넣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핵심적인 거 재시작 때도 Q가 유지가 된다든가, 소실되지 않고 Q에 있는 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싶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할 때는 true로 놓고 쓰시고, 개발할 때는 얘가 있으면 계속 수신하려고 하고요. 에러가 나면은 계속 로직이 막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는 펄스로 놓고 쓰시는 게 더 낫습니다. 개발 시에는 펄스로 놓고, 그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개발이 다 됐을 때는 얘를 true로 바꿔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Q도 마찬가지 생성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도 이렇게 이름이, 요 익스체인지 이름을 빈으로 일단은 등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 하는 거 객체도 마찬가지 바인딩 처리가 되고 있는 이 객체를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놈, 그래서 앞에 있는 필드들은 여기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오는 정보들하고 말씀드렸고요. 자, 아래에 있는 객체들은 보시면은 심플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리시버라고 하고 있는 클래스를 지금 아직 안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를 하나를 등록을 하게 되게 할 거예요. 등록을 하나 할 거예요. 근데 왜 두 개가 있지? 왜 두 개가 있지? 하나가 주석이 안 되니? 하나는 어댑터고 하나는 컨테이너인데, 잠깐만요. 요 아래다가 메시지 어댑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가지고 요 두 개가 있긴 합니다. 자, 컨테이너 초기화 시작할 때 요거 메시지 리스너, 심플 메시지 리스너를 하나 컨테이너를 통해서 여기 있는 심플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 세팅 좀 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심플 메시지 템플릿이라는 걸 이용하긴 할 건데, 그거를 여기 있는 우리가 레빗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설정 레빗에 있는 Q,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바인딩 정보들을 세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세팅하는 정보들이 여기 있는 내부 로직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데다가 Q 정보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 정보들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팩토리 정보는, 팩토리 정보 보면은 이거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해볼게요. 나중에 한번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필요하면 수정하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해당하는 로직들이 Q가 세팅이 된 거 보시면 되겠고, 해당하는 Q는 어쨌든 여기 있는 익스체인지랑 바인딩 하고 있는 로직은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Q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정 정보들은 여기다가 해가지고 다 구성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안 된 게, 여기가 이제 메시지 리스너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리스너는 여기는 아답터에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아답터를 통해서 메시지 리스너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 리시버라고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등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프롬프트에서, 어쨌든 프롬프트에서 메시지를 발생을 시키든 내부에서 메시지를 발생을 시킨 건 간에 해당하는 리스너가 여기 있는 그 발행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발행된 메시지는 항상 Q, 여기는 레빗 메시지 Q에다가 데이터를 던질 거예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서버가 끊기더라도 메시지 Q 안에 있는 로직에 처리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손실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재접속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Q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로직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흐름 자체가 보시면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제가 주석으로 해서 복사해서 넣어드리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웹소켓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내부에서도 발행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첫 번째로 여기 메시지 컨트롤러 아직 안 만들었는데 메시지 수신기에 의해서 수신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만들었던 그 그리팅 컨트롤러가 해당하는 메시지 수신기에 해당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놈이 수신을 하긴 하겠죠. 근데 이 놈을 제가 없애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에다가 다시 샌드투 해가지고 저희가 리턴을 해서 프론트로 다시 데이터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중간에 랩인 메시지 큐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에서 리시버를 통해서 다시 프론트 엔드까지 이렇게 전달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단위에서 이 Q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Q에서 전달된 것들은 자동으로 리시버로 들어오는데 리시버에 있는 놈들은 다시 프론트엔드로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해주는 그런 객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일단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고 있는데 그런 중간에 데이터가 객체로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저희가 어제 이제 헬로 이런 메시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그리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송해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데이터를 변환해줘야 돼요. 인코딩 한다는 얘기가 메시지 컨버터 통해서 컨버터이기 때문에 변환기를 통해서 메시지 변환을 통해서 집어넣고 제이슨으로 집어넣고 나오면 다시 객체로 변환해줘야 되는데 이 메시지 컨버터라는 걸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랩인 메시지 큐에서 변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빈으로 하나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잭슨2 제이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이슨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 컨버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 컨버터를 이렇게 등록을 해 놓은 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컨버터에 의해서 변환이 되는 그 리시버 객체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리시버 객체하고 요거 메서드 이름이에요. 리시버 객체는 그래서 여기 리시버를 하나를 제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리시버는 마우스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아이고 와 컨트롤 G 잘못했어요. 만들라고 했는데 이 임포트를 눌러버렸는데 이 임포트 아니고 이거 만들 거예요.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 하나 만들어서 일단 놔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이게 이제 클래스 객체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이름이에요. 메서드 이름이에요. 이름을 문자로 이렇게 넣어서 설정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메서드가 변경되면은 이것도 수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리시버 안에는 이런 메서드 이름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일단 복사해서 집어넣어도 되고 복사하셔서 집어넣어도 되고 그냥 쳐도 됩니다. 리시버는 안에 뭐 코드가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요거 리시버 코드고요. 이렇게 일단은 그 로그까지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복사하셔가지고 리시버 코드 보고선 살펴볼게요. 그래서 리시버 객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요 이름하고 아까 여기 있는 이름하고 이렇게 문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수신계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환경 설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팩토리 정보, 그 다음에 팩토리와 큐 정보들을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 정보들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큐에다가 저장하고 나올 때마다 이런 변환기 통해서 해줘야 되고요. 변환된 데이터들은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프론트까지 보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의사항이 이거 변환기에 들어가는 그런 객체 있잖아요. 그죠? 객체는 제이슨 바인딩이긴 한데 이 잭슨 바인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터 기반 바인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세터가 있어서 세터 기반으로 바인딩을 하고 외부에서 자바 객체로 들어올 때는 세터 기반 바인딩입니다. 물론 세터가 없어도 생성자가 있어도 가능하긴 하지만 네. 그리고 자바에서 제이슨으로 변화할 때는 게터 기반 바인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터 세터는 기본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여러분들이 롬버그로 만드실 때는 이렇게 데이터로 생성하시는 거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필수로 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미스매치 만약에 익셉션 이런 게 발생할 때 보시면 되는데 또 생성자도 기본 생성자가 존재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제이슨 바인딩, 그러니까 레스트 컨트롤러나 컨트롤러에서 바인딩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의 흡사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조금 더 그 강화되어 있는 게 기본 생성자가 꼭 존재해야 돼요. 엔터티에는. 그러니까 데이터로 처리하고는 DTO 객체를 만들 때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좀 확인해 볼게요. 에러까지 나는 거 확인해 드릴 거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파일 2개 만들었죠. 그래서 컴피그 파일 그리고 리시버 파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했던 그리팅 컨트롤러 있잖아요. 컨트롤러는 제가 이렇게 주석 처리했어요. 사용하지 않으려고 이제. 여기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웹소켓에서 여기다가 수신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샌드2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레빗 메시지 큐를 전달해서 넘어가고 난 다음에 큐에까지 전달하고, 그 다음에 큐에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다시 페이지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제가 일단은 주석만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이거 필요 없어서 이제 삭제하시면 되긴 합니다. 그럼 얘를 버리고 새로운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 클래스. 컨트롤러는 이미 뭐 제가 코드는 올려드렸어요. 여기 위에다가. 그래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데 메시지 컨트롤러라고 제가 만들었네요. 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컨트롤러. 자, 메시지 컨트롤러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했던 거하고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단 복사하고서 처리할게요. 시간상. 천천히 이제 코드 치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컨트롤러는 앞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주석 처리하고 있는 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 그리팅 컨트롤러가 이제 기본 우리가 이제 웹 소켓을 위한 컨트롤러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웹 소켓만을 이용한 컨트롤러였다면은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죠. 뭔가 구성이 좀 복잡해지긴 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네, 일단은 필드도 하나가 추가됐네요. 레빗 템플릿이 추가가 되네요. 제가 레빗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빗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빗 템플릿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임포트 정보사 보시면 되겠고 AMQP 레빗 코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임포트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익스체인지하고 라우팅 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 프로퍼티지에다 설계되어 있는 거 익스체인지 키하고 라우팅 키를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얘를 통해서 일단은 실행 코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 알람이라고 하고 있는 메시지 그 메서드에 이렇게 지금 메시지 매핑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서 메시지 매핑하고 있는 코드는 동일하죠. 이렇게 헬로우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쵸? 여기다가 매핑해주고 있는 요놈이요. 들어오는 거는 동일하죠. 그럼 요놈이 바로 샌드2에서 리턴이 되고 있는 게 아니고 레빗으로 제가 전달할 거라고 했을 때는 큐에다가 보낼 겁니다. 그래서 큐에다가 보내기 위해서 레빗 템플릿 객체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래서 큐에다가 보내기 위한 템플릿 객체입니다. 큐에다가 거쳐서 와야 되니까 큐에다가 보낼 건데요. 컨버트 앤드 샌드잖아요. 그죠? 샌드는 보내는 거고 컨버트는 변환합니다. 메시지를 들어온 메시지를 뭐에다가 컨버트를 통해서 제이슨 형식으로 변환해서 보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보내버립니다 라고. 그러니까 변환기 통해서 변환해서 객체 4바 객체가 이제 문자화 돼가지고 제이슨화 돼가지고 넘어가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익스체인지 q 사용할 때 q를 직접 지정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q를 지정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 익스체인지에서 처리합니다. 그럼 익스체인지에 바인딩된 q에다가 저장을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익스체인지를 호출해 주시고 라우팅 키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신자를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라우팅 키에 의해서 해당하는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리시버가 대상이 되겠죠 라고. 여기 라우팅이 되어 있는, 그래서 메시지는 들어왔다가 여기서 간단하게 그리팅으로 변환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팅이란 놈이 메시지 수신기에 여기에서 컨버터에서 변환이 돼서 넘어갑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팅이 이렇게 가면은 지금 설계가 제가 빌더를 아까 집어넣긴 했는데 이제 어제 설계한 건 아니잖아요. 어제 설계할 때는 제가 아마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올 아규멘트를 하나 넣었잖아요. 그죠? 요거 때문에 그냥 처음에 이제 데이터 넣었던가? 그랬죠. 데이터 바인딩 하면서 데이터라고 넣어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롬버그 썼거든요. 그죠? 롬버그 썼더니 얘가 데이터라고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생성자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이거 빨간색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아규멘트 하나 넣어줘야지 라고 해서 all 아규멘트를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생성자 바인딩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뒀더니 에러가 사라졌던 모습입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놓고 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얘가 바인딩하고 다시 결국에는 컨버터라는 게 암호화했다가 다시 복화가 된다는 얘기죠. 서로 간에 있는데 제이슨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리시버로 들어올 때는 얘가 이제 리시버로 전달해 준다는 게 Q는 우리가 이제 아마존에다가 설계한 Q로 들어가겠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이 익스체인지 이름이 요 놈이었잖아요. 맞죠? 익스체인지로 전달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익스체인지는 라우팅 키가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라우팅 키에 설계되어 있는 그 Q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Q로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시지가 Q로 들어오겠죠. 요 들어왔을 때는 제이슨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겠죠. 제이슨으로 들어왔다가 여기 있는 놈이 들어오면은 Q에 쌓여있으면은 안 되겠죠. 얘네들은 누군가가 수신해서 들어갈 건데, 수신하게 되면 여기 놈들이 사라집니다라고. 그러니까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가 발생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리시버 쪽으로 뽑아집니다라고. 그럼 리시버 쪽으로 뽑아준다고 했었으니까 아까 우리가 리시버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세팅해서 설정을 해놨잖아요. 맞죠? 설정된 리시버 객체가 요놈이니까 이 리시버 객체 쪽으로 다시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팅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제이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컨버팅 돼서 나와야 됩니다. 라고요. 그래서 객체로 다시 바인딩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세터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게터 세터가 다 있어요. 게터 세터가 다 있죠. 게터 세터가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서 일단 진행을 해 보았어요. 그리고 리시버로 들어온 데이터들은 다시 여기 있는 심플 메시지 템플릿 통해서 다시 페이지로 보내지기 위한 객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설정할 때 사용했던 객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메시지 샘플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이제 심플 컨테이너 환경 정보를 갖다가 세팅을 해줬죠. 그래서 요놈을 메시지 뭐 아답터까지 이렇게 설정 정보가 요놈이니까 이런 것들을 싹 다 세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플 리스너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레빗 템플릿이 없고 요거 샌드2라고 해가지고 어노테이션으로 보내도 되긴 하는데 요놈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놈이 지금 여기 있는 그 리시버에 저장되어 있는 심플 메시지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노테이션 샌드2처럼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놈이요. 요놈에 통해서 요놈들이 컨버터 해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은 다시 여기 있는 데이터를 그리팅이라는 데이터를 어디다가 페이지 구독하고 있는 이렇게 그리팅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준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보내주겠죠. 다시 이렇게 컨버팅이 돼가지고 보내주고 있고, 그래서 해당하는 수신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퍼블리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보내주고 있는 발행할 때 토픽 그리팅으로 보내고 있으니까 메시지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구독하고 있는 이 놈하고 똑같죠. 일치하고 있으니까 해당하는 놈이 넘어오겠죠. 그럼 메시지는 누가 넘어오냐면 여기는 그리팅 객체가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프론트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넘어온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제이슨 바인딩 여기서 다시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 객체 문자열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문자열이기 때문에 파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는 로그에다가 한번 찍어 보고요.
아, 이거 메시지는 만들어 놓고 사용하진 않았네요. 아직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셋하고 있기는 한데 출력하진 않고, 그래서 프론트 쪽에서 메시지 수신이 확인이 될 겁니다. 테스트 할 때는 얘를 제가 네, 일단 요거 한번 시도해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에러가 나올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켜 볼게요. 그래서 프론트는 만약에 연결하고 있는 만약에 요 놈이 있으면은 지금 오류가 났네. 수정이 됐었죠, 그죠? 이렇게 실행하고 있어가지고 돼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꺼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부터 한번 켜서 시작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 요놈이요, 추가적으로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그 어제 이제 수행했던 요놈은 다 주석 처리해 주세요. 삭제해도 됩니다 라는 얘기. 사실은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삭제를 아예 할까요? 설명, 요건 이제 역할이 다 끝났어요. 웹소켓만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냥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그래서 삭제를 처리를 해버릴게요. 그러면은 어제 이제 수신 그저 프론트에서 웹소켓 통해서 발송했던 내용들이 일단 날라갔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차피 연결이 안 될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냈습니다. 여기 실행했죠? 보낸 건 아니고 실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어제 아까 이제 컴피그에다가 설정했던 것들, 초기화 작업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메시지로 로그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아까 이 컴피그에다가 써놨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빈 처리할 때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컨테이너 초기화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 컨테이너 초기화 완료돼가지고 Q가 초기화 됐다라고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고요. 브로커는 이렇게 스타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메시지 브로커도 설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발행은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가 서버에다가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일단은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론트를 하나를 준비해서 네, 연결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안 켰다요? 프론트 실행을 안 했죠, 그죠? 실행은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디 갔니? 터미널에서 여기 있긴 한데 겟배시 할게요. 파워쉘이 아니고. 그래서 웹 여기 맞죠? npm run dev 그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행됐고요. 5173으로 새로 고치면서 네, 보시면 되겠고요. 연결되어 있는 거는 F12 눌러가지고 처리 로직들 좀 잠깐 볼 거니까요.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웹소켓 연결.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에러가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연결 누르면은 다시 한번 코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연결을 누르는 순간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이미 있네. 연결을 누르면은 연결 접속을 시도하겠죠. 저 잠깐만요. 요거 좀 수정할게요. 이거는 제가 아까 이따가 넣어드리려고 써놨던 건데 미리 좀 제가 지우는 작업을 안 했네요. 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죠. 연결이 이제 핸드쉐이크에 의해서 연결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누르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메시지를 수신하고 있었어요. 그죠? 수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퍼블리시가 앱에다가 헬로우라고 해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메시지 발행을 합니다. 보내면서 코딩이라는 이름을 제가 보냈어요. 그죠? 보내면은 넘어갔다가 헬로우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컨트롤 넘어와서 여기다가 헬로우라는 거 글자만 하나 붙었습니다.
그래서 hello coding이라고 해가지고 메시지가 그리팅에 들어오고요. 그리팅으로 되어 있는 거는 Q로 저장됐고, Q에서는 다시 리시버로 보내주고, 리시버에서는 다시 그리팅을 페이지, 이쪽 구독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내지니까,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결국에는 hello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만 넘어겨주면은 여기서 넘어올 때는 hello coding 해서 넘어오겠다는 얘기겠잖아요. 그죠? 이게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흐름이 조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레빗 같은 경우 사용하는 것들이 블로그 찾아볼 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웹소켓과 레빗까지 연결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기 더 힘들 거예요. 녹화도 제가 처음 뜨는 것 같긴 한데 떴었나? 모르겠어요. 그전에도 계속 3년 전부터 계속 해왔었는데 녹화를 제대로 뜨진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정리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얘를 응용해가지고 여러가지 기능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실행할게요. 이제 코드만 누르면 되겠죠, 그죠? 눌러가지고 하면 일단 에러가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에러가 떴죠? 연결 성공해가지고 얘가 발행을 했습니다. 라고 발행을 했는데, 그쵸? 에러가 발생했죠. 에러가 발생한 이유가 컨버터가 문제가 돼서 아까 미스매치 이거 얘 언급했었잖아요, 그죠? 미스매치 익셉션이 발생했고요. 라고. 그리팅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유는 네, 컨버팅이 안 돼서 그래요. 컨버트 실패가 됐단 말이야, 그죠? 실패됐습니다. 라고 돼 있죠. 아까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잭슨2 바인딩을 하고 있는데, 그죠? 바인더 아까 제가 처리할 때 컨버트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이거 만약에 계속 돌아가면은 이거 서버 새로 고치면 시작 꺼집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제가 코드는 넣어드렸잖아요. 기본 생성자가 존재해야 되는데 hello 여기 있는 greeting이라는 놈에 보면은 제가 all 아규먼트 하나밖에 안 넣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no 아규먼트도 일단은 같이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아규먼트를 표기한 거는 요놈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다른 표현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웹에서는 여기다가 빌더만 넣어도, 그러니까 기본 생성자가 없어도 페이지 바인딩이 잘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처리하고 있는 잭슨2 바인딩 해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잭슨2 제이슨 메시지 컨버터에 의해서 바인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기본 생성자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게터나 세터 꼭 필요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읽을 때는 제이슨으로 할 때는 게터가 필요하고, 여기서 세팅될 때는 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라고 노 아규멘트를 추가했습니다. 물론 얘를 이렇게 표기 안 하고 그냥 빌더 쓰고선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표기를 해봤다. 그래서 클리어 한번 하고요. 서버는 다시 한번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사실은 수신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제가 듀러블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수신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QA가 저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바인딩이 안 돼서 Q까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어디까지, 아까 제가 코드 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로그를 좀 찍어 놨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제가 확인을 안 했네. 그래서 보내다가 아마 문제가 발생했었으면은 QA 저장이 안 됐을 거고, 보내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QA 저장이 됐었으면은 메시지가 두 번 수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웹소켓 연결 다시 한번 요것만 넣어주고 볼게요. 그래서 주의할 게 요놈이더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더니 수신이 정상적으로 됐다, 그죠? 약간 이제 바인딩, 세터 바인딩이 되면서 아예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생성자가 노 아규먼트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컨버팅이 되고 보낼 때 컨버트해서 보내야 되는데 기본 생성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컨버팅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예 Q에 전달하기 전에부터 문제가 생겼었나 봐요. 이게 컨버트가 안 돼가지고 전달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진행 과정들을 제가 로그로 찍어놨잖아요, 그죠? 메시지 컨트롤러에다가 메시지가 수신이 돼서 여기 정상적으로 됐고요. 아까 아마 여기까지가 나왔다가 뒤에 거가 이제 안 나왔을 거예요. 요거 실행하다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27번에서
요놈이 발생하면은 Q까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Q로 들어가고 Q에 들어온 메시지는 다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보내지면 리시버로 Q가 다시 보내줍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리시버로 전달돼 가지고 넘어옵니다. 그 전달된 메시지는 리시버가 다시 수신을 하겠고 당연히 컨버팅이 되겠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때는 다시 잭슨 바이닝이 됩니다. 잭슨 바이닝을 통해서 다시 객체로 변환이 돼서 들어오고, 여기서 들어갈 때는 제이슨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객체로 바뀌었다가 다시 프론트로 보낼 때 제이슨으로 바뀌어서 보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럼 프론트에서는 제가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처음에 보내졌다가 메시지가 수신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헬로우 코딩이라는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까지가 우리가 이제 웹소켓까지만 했었는데 레빗 메시지 큐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코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얘를 응용해가지고 지금 이제 알람 기능 구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긴 한데, 알람 기능 또는 채팅 기능 여러가지 뭐 주문 기능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주문 왔어요, 그지? 요기요 요런 거 가능합니다. 주문 기능 이런 거 표기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웹소켓과 스톰프이긴 한데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한 거는 레빗 메시지 큐를 활용했고요. 레빗 메시지 큐는 지금 아마존 클라우드에서 일단은 뭐 무료로 1년 동안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간단하게 기능 구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